10월 15일 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3시 3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39% 상승한 2633.4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9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46% 상승한 773.8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6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6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종목, 코스닥에서는 25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고려산업, 한탑, 나노엔텍, 알파녹스, KCS 5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6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5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곡물 사료 테마입니다. 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방해하기 위해 흑해 항구 인프라와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주부터 우크라이나의 남부 해안 지역인 오데사를 공격하여 민간인 14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전해졌어요. 9월까지만 해도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규모는 전쟁 전 수준까지 회복됐지만 러시아가 다시 선박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면서 다시 한번 식량 파동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세계 주요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막힐 경우 우크라이나는 물론 전 세계 곡물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곡물 및 사료 관련주들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된 모습이었네요. 사료 원료의 80% 이상이 곡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사료 관련주들도 함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비만 치료제 테마입니다.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오늘 국내에 출시된 가운데 출시 첫날부터 병의원들이 초도 물량 확보 경쟁에 뛰어드는 등 대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위고비 중간 유통을 맡은 줄릭 파마코리아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위고비 주문 접수를 시작했지만 1시간 반 만에 서버가 다운됐다가 복구됐다고 하는데요. 노보노디스크 코리아는 의료기관당 구매 물량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의원에 따르면 병원마다 극소량만 주문할 수 있고 가격이나 배송 시기 등도 확실히 알려진 게 없다고 전해졌어요. 위고비의 국내 공급 가격은 37만 2천 원으로 책정됐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품목이기 때문에 환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월 8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중에서도 나노엔텍은 위고비를 생산하는 노보노디스크의 신규 위탁 개발 생산 파트너인 서머피셔의 소모품을 공급 중이라는 사실이 지속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노보노디스크는 기존 위탁 개발 생산 파트너였던 캐털란트의 생산 시설 문제로 인해 새로운 생산 파트너로 서머피셔를 선정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3번 양자암호 테마입니다. SK텔레콤이 최신 양자 내성 암호 표준 알고리즘과 양자 키 분배 시스템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양자암호 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글로벌 양자암호 기업인 ID 퀀티크의 시스템에 탑재될 예정으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제품 적용도 논의 중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이번 제품은 SK텔레콤이 자체 개발을 통해 완성한 제품으로 하나의 장비에서 2개의 암호화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이중 암호화가 가능해져 보안성이 높은 것이 강점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에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된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4번 제약바이오 테마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테마와 관련하여 특별한 호재가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해외에 진출한 국내 신약들의 매출 반영 효과가 일어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지속되는 모습인데요.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세에 힘입어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으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10월 23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시작으로 잇따라 실적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분기 매출에 이어 이번 분기에도 매출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그 밖에도 셀트리온과 유한양행, 녹십자 등이 실적 기대감을 잇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해당 소식에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상승한 가운데 특히 최근 호재가 붙어주었던 종목들 위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다음은 5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어제 AI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엔비디아 블랙엘의 1년치 분량이 완판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한 매수세가 몰린 모습이었는데요. 블랙엘은 H100과 H200을 잇는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으로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인 양산을 앞두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는 중국의 향후 3년간 반도체 제조 장비 투자액이 1,000억 달러를 넘길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중국 반도체 생산 공장의 지역화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 같은 활발한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어요. 이러한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중국의 반도체 투자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에 글로벌 반도체 중고장비 1위 업체인 서플러스 글로벌과 중국 반도체 회사를 최대 주주로 두고 있는 피델릭스 등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중에서도 파도는 미국의 주요 낸드 플래시 제조업체인 웨스턴 디지털의 최신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가 엔비디아양 사용 인증을 통과했다고 전해지면서 상승했습니다. 해당 제품에는 파두의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컨트롤러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알파녹스가 상한가를 갈 만한 호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진행했던 무상감자와 유상증자 소식에 상승했다는 기사가 있긴 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엑스페릭스와 엑스큐어는 예전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이민청 설립 검토를 제시하면서 관련주로 강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안산시에서 이민청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면서 관련주들이 상승했다는 기사가 있긴 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옵티코어도 오늘 급등할 만한 호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옵티코어는 한 달 전 AI 데이터 센터용 광트랜시버에 대한 첫 수주 계약 소식을 전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C11 어제 장마감 후 주식회사 MK스코어와 5억 원 규모의 AI 인프라 플랫폼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승했습니다. 이번 계약 규모는 C11의 최근 매출액 대비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그 밖에도 AI 테마와 관련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연구 부사장인 세바스티앙 부백이 오픈 AI에 합류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해당 합류가 두 기업의 파트너십 강화 차원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차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 일부 AI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